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화요일의 명인들 복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입니다. 자, 한 차례 좀 큰 쓰나미가 좀 지나가고, 할 만한 증시, 또 기분 좋은 증시가 연이어 좀 펼쳐지고 있는 5월이기도 합니다. 5월 초에는 또 연휴도 있었는데, 연휴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시장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특히나 실적 발표, 어닝 시즌이 우리 증시에는 사실상 이제 주도주로 좀 구분드렸던 종목들 사이에서 큰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 화요일 명인들의 복귀 챙겨주시는 분들 전반적으로 좀 계좌가 많이 좋아지는 5월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 타이밍에 사실 증시가 많이 올라왔어요. 미국 증시도 보면은 제가 오늘 미국 증시 전일자 화면을 좀 띄워놨습니다만 되게 좋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되는지, 또 지금 그럼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럼 조정 단계로 봐야 되는지 또 상승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도 같이 한번 판단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업종 구분 딱히 할 거 없이 대부분의 업종이 좋았었는데 우리 증시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먼저 같이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미국 증시 끝난 거는 오케이. 전반적으로 대부분 좋았고 증시가 조정 나올 때 유틸리티 쪽은 먼저 좀 올라왔던 격이 있었기 때문에 키 맞추기가 진행되느라 좀 빠졌구나 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증시 어땠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조금 물음표가 나오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상승 하락 종목 수를 보게 되면 상승 종목 수가 한 1,300개 정도? 하락 종목 수도 보면은 한 1,150개 정도.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그죠?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뭐야, 미국장은 실제로 나스닥 기준으로 보잖아요.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4%대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7%대 상승. 아니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못 따라가지? 라고 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지점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미국 증시도 전반적으로 천천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우리는 그 전에 먼저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키가 맞춰지려면 우리는 좀 내려가고 미국 증시는 더 올라와야 되는 구조까지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게 상대 레벨 정도를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뿐 아니고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그 와중에 좀 특이한 애들이 있죠. 막 세게 움직이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안 좋지도 않았는데 유일하게 셌던 애들 코스닥 150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합권, 코스피 100도 보합권, 코스피 200도 보합권 마무리인데 코스닥은 괜찮았어요. 이 좋게 만들었던, 괜찮게 만들었던 여부는 누가 결정지었냐? 코스닥 150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이오였어요. 자, 실제로 최근 증시 같은 경우는 바이오에 악재가 많이 노출이 되면서 조정이 좀 깊었었는데 어제자 그러니까 제 유튜브 보면은 김근우의 근본투자라는 채널에서 매주 월수금 오후 4시에 라이브 방송 드리잖아요. 어제자에 제가 얘기 드렸던 게 바이오 어제 막 조정 세게 받을 때 사실 이 정도면은 이 정도 가격권이면은 적극적으로 사도 되겠다. 그런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바로 세게 반등이 나왔던 바이오도 주축이 돼서 왜 이렇게 갔는지 그럼 앞으로 뭐가 중요한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미국장에서 나온 노이즈들을 하나씩 좀 파헤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전반적으로 업종을 다 상승시켰던 특히나 빅테크를 포함해서 이제 반도체 종목들, 테크주들이 되게 약했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어제 하루만 해도 나스닥이 막 4%씩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했던 이유는 뭐였냐? 먼저 첫 번째 얘였습니다. 자, 베센트 재무장관이에요. 근데 어제 우리 장 마치고 4시에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뭘 발표했느냐? 지난 주말간에 제네바 회담이 있었어요. 회담의 주요 목적은 이제 미국, 중국 둘이서 지금 관세 가지고 열심히 싸우고 있었죠. 특히나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관세는 나열해서 한번 소개해 드렸으니까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총합 지금 145%의 관세를 매기고 있었고 또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120%를 매기고 있었습니다. 사실 보복 관세였죠. 너네가 해? 그럼 우리도 할게 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좀 뒤로 물러서도 될 것 같아 라는 합의까지 도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까지 노출이 됐냐? 145%로 부과하던
관세를 30%로. 자, 이 30%가 도출된 값은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제일 먼저 부과됐던 관세, 펜타닐 관세죠. 펜타닐 관세에 대해서는 중국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스탠스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펜타닐 관세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20%로 수치 조정을 하고 추가로 일반 관세를 10% 합쳐서 이제 30%로 부과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중국은 미국한테 뭐 펜타닐 관세를 매길 건 아니잖아요. 오케이, 똑같이 여기는 10%만 매길게. 그래서 10%로 고정값을 하겠다라고까지 결론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증시가 세게 막 올라간 건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관세가 이제 10으로 줄어든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이냐 또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지금 유예입니다. 기존에 100% 넘는 관세 매겼던 거 트럼프가 막 코멘트로 우리 80%는 해야 돼 막 이런 말까지 했었잖아요. 유예입니다. 90일 뒤에 다시 협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추진되어지고 있는 게 물밑 협상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제가 관세 설명드릴 때 이야기 드렸죠. 첫 번째로 진행됐던 게 펜타닐 관세였습니다. 그래서 펜타닐에 해당되는 이제 유통국가로 볼 수 있는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중국까지 해서 펜타닐 관세를 매겼었고, 두 번째 유예가 되긴 했습니다만 중국은 유예 안 시켜줬던 상호 관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됐어요. 그렇죠? 품목 관세입니다. 참고로 이제 영국을 대상으로는 관세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죠. 얘도 이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상호관세는 일단 락이 돼 있죠. 그리고 어제 중국과도 락을 시켜놨고, 그러면 각각 개별적으로 국가마다 미국과 교역하고 있는 품목이 다 다른데 그럼 그거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가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가 멈춰져 있는 상태지 완전히 끝났다고 판단하시는 거는 약간 오산일 수도 있어요. 특히나 지금처럼 증시가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측면을 속에서는 우리가 좀 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끝났나? 끝났나 보다로 갈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단계는 전혀 아니다. 그리고 품목관세 어떻게 나오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물론 어느 정도는 저는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영국과의 관세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 우방국들 대상으로는 그다지 리스크를 짊어지게 하지 않으려는 스탠스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인 건데요. 저는 그래서 품목 관세만 기다리면 되겠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까지는 문제 삼아 왔었던 것들이 하나씩 해소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경계감을 늦추면 안 되겠죠.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증시 분위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좀 다른 시장이기도 한데, 자, 그럼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어제 다른 애들은 사실 원웨이로 올라왔는데 중간 변동성이 있었던 애들은 누구였냐면 바이오였어요. 자, 근데 보면은 다 상승 마감이 됐죠. 여기는 뭐 존슨앤존슨 정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빅파마들도 상승 마감이 됐는데, 자, 그럼 얘네들이 왜 상승 마감이 됐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사실 제가 명인들의 복귀에서도 그렇고 제 공방에서 강의에서도 그렇고 문제화가 됐었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 드렸던 내용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약가 인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약가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실 이 내용을 이제 디테일하게 보지 않는 분들에 대한 의견은 약가 인하 나오면 바이오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해석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런 의견들이 중론이 됐고, 바이오 종목들이 되게 낙폭이 조금씩 막 세게 내려간 건 아니었지만 지속적인 하락세가 발생했었는데,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사실 바이오 종목들한테는 그다지 상관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지금 내용을 좀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대표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건 인력 대규모 해고. 그래서 이거 뭐 내용 많지만 사실상 FDA를 통제하겠다. FDA가 너무 과한 권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지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원 감축도 진행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의약품 관세. 여러분 아시겠지만 5월 초에 나왔습니다. 아직 결과 안 나왔고요.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은 이렇게 하고 있죠. 트럼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실제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트럼프와 백악관의 의견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내용인데, 하여튼 품목 관세 중에 일부입니다. 의약품 관세 아직 해결이 안 돼 있고요.
약가 인하는 어딨냐면 이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 약가 인하는 여러분들 과거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2020년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말년입니다.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에 이 약가 인하를 하기 위해서 폈던 정책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이거 제가 지난 1월 정도에 명인들의 복귀에서 한번 강의를 들었던 내용인데,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미국의 의약품 유통 과정은 우리나라랑 사뭇 다릅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국내 같은 경우 이렇게 보죠. 제약사가 있어요. 제약사로 통일하겠습니다. 유통사도 있고 개발사도 있고 한데, 제약사가 이제 보통 보험사를 거치죠. 그래서 보험사를 통해서 가격을 얼마까지 다운시킬 수 있는지까지 결정이 되고 나면, 다음은 이제 의료기관, 그러니까 의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의사로 전이가 되고, 의사 다음 이제 고객이 최종 부담을 하는 이런 형태의 유통 구조가 있다라면은 미국은 사뭇 다른 게, 제약사에서 보험사 들어가기 전에 이 사이에 PBM이라는 애가 등장해요. 이건 참고로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 과정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PBM은 어제 트럼프가 행정명령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미들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간 유통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 생산은 안 해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제약사가 보험사를 통해서 가격 결정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 보면 미국 진출할 때 PBM 등재를 했네 안 했네 막 이런 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PBM에 등재를 해야지 보험 등재도 됩니다. 이상하죠? 우리 입장에서 좀 이상할 수 있는데 미국은 산업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PBM이 막대한 권한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협회처럼 대규모 의료기관들이 많이 가입되어져 있는 조직에도 리베이트라든지 유통망을 섭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격 결정에 대한 권한이 PBM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중간 마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냐? 당연하겠지만 약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됐다라고 제가 놓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유럽에서 유통되는 의약품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1,000원이라고 볼게요. 여기가 유럽입니다. 이제 미국으로 가면 똑같은 약품인데 5,000원이 돼요. 물론 이런 지점은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건강보험이 이제 가격에 대한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유럽도 정부 기관이 가격에 대해서 컨트롤을 합니다. 의약품들은. 근데 미국은 안 해요. 실제로.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안 해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격 굉장히 비싸게 팔아도 의약품이다 보니까 살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로 삼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트럼프는 어제 행정명령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뭘 이야기했냐면 2020년도 제가 왜 얘기했냐. 2020년도에 이 문제 똑같은 걸 지적했습니다. 2020년도에 똑같은 걸 지적했는데 그래서 PBM에 대해서 규제를 하려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법원이 거절했습니다. 안 돼. 네가 왜 시장경제에 들어가, 정부가. 가만히 있어. 그래서 무산됐어요. PBM 때리기가. 그래서 약가 인하에 대한 정책을 펼치지 못한 거를 지금 똑같이 다시 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갔는데 하나 더 중요한 거. 지금 바이오가 그럼 왜 올라가요? 네. 약가 인하를 할 건데 최대 사실 약 중에서도 신약이라든지 또는 기성약들이 있죠. 제네릭 약품 같은 것들의 기준치가 다 다릅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약가를 인하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빅파마들 당연히 리스크 좀 있지만 걔네를 공략하는 게 아니고 중간 마진 가져가는 PBM사들 너네 가져가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서 가격을 내리는데 생각해 보니까 유럽에서 너네 약을 너무 싸게 파는 거 아니야? 미국도 비싸긴 한데 유럽에서의 가격 결정을 다시 한번 고려할 수 있게 해. 미국이 유리하게끔 만들어줘. 그래서 최혜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죠.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실제로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는 개발사들, 우리가 흔히 이제 빅파마라고 이야기하는 대규모 개발사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영향도가 거의 없어진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거 제가 많이 이야기 드렸어요. 근데 어제자로 해서 결과가 나오니까
좀 받아들이시는 이런 투자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바이오 산업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 약가인에 대한 노이즈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최근에 많이 가격 다운이 발생했지만 실제로는 별 문제가 없었고 오늘부터 해서 빠르게 가격 회복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지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더불어서 보게 되면 그럼 미국장이 이렇게 좋았는데 그 중에 바이오도 노이즈가 해소되면서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 좀 지켜봐야 되는 건 있어요.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품목관세가 안 정해졌죠. 여기 품목관세에서 의약품 관세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다. 또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업종은 아직 노이즈 속에 있는 겁니다. 해당하는 업종 뭐가 될까요? 생산이 되는 CDMO,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 같은 기업들, 그리고 뭐 CMO로 보면 바이넥스 같은 기업들도 있죠.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해당이 되고 추가로 우리나라 기존의 우리나라의 바이오들을 먹여 살렸던 시밀러 기업들, 그러니까 복제약을 잘 만들어서 팔고 있는 셀트리온이라든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존 제약사들 같은 경우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애들은 조금 더 가격의 회복 폭이 나중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노이즈가 해소가 안 됐으니까. 근데 반대로 이 품목관세에 해당 안 되는데 같이 내려갔던 애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 상관이 있을까요? 품목관세랑? 상관없죠. 예를 들어 제형 변환하는 기술을 팔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만드는 건 누가 만들죠? 키트루다 같은 경우 머크사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품목관세랑은 영향력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의 노이즈가 크게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씩 해소가 되어지는 과정에 있고 이번 주 다음 주에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측면도 있다. 왜? 다른 국가들이 협상하는 측면들이 등장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니까 정도 얘기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미국 증시가 잘 올라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자, 문제 삼을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관세였습니다. 올 해소는 아니지만 하나씩 풀려나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다만 지켜봐야 되는 품목관세 같은 것들이 있고. 자, 그럼 두 번째. 지금 시장의 노이즈는 금리입니다. 어제 상승 이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요구는 굉장히 컸어요. 실제로 금리 인하 베팅도 굉장히 컸었고, 근데 조금 바뀌었죠. 보면 올해 금리 인하 2번 정도 할 것 같은 데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또 바뀝니다. 제가 금리 예측은 안 하죠. 항상 말씀드릴 때 뭐라고 하죠? 시장은 지금 시장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가, 어떤 스탠스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지금 2번째거든요. 근데 바뀔 수 있습니다. 뭘 토대로 바뀔까요? 데이터를 토대로 또 바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셔야 되는 게 이번 주에 물가 데이터를 포함해서 이제 금리 결정을 하는 FOMC의 수장, 파월의장의 연설까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밤에는 소비자 물가, CPI가 발표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목요일에는 생산자 물가를 포함해서 제일 중요한 거, 파월 의장의 연설까지 있을 겁니다. 물론 파월 의장이 이번 연설에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금리 인하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다만 올해 초 1월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들을 빗대어 보면은 3월, 4월에 했던 이야기들은 보다 비둘기적이었어요. 시장 친화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작은 코멘트들이긴 하지만. 그러면 지금 물가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바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바라는 대로 관세 끝났으니까 금리도 낮춰주는 방향의 코멘트가 등장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지금까지 올라왔던 미국 증시는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증시를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왜? 먼저 올라왔단 말이에요. 자, 보면은 이제 코스피를 놓고 나스닥을 같이 놓고 한번 봅시다. 가장 같이 연관도가 높다 보니까. 자, 이렇게 놓고요. 지난 4월 초 출발하는 시점에다가 선을 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먼저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위에서 놀고 있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회복하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내려갔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올라가는 형태인데 보면은 우리는 사실 작년에 먼저 좀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방 경직도가 좀 더 강하죠. 그런 측면들은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건가잖아요.
근데 미국이랑 우리가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제가 먼저 왔다고 말씀드린 거에 힌트가 좀 있습니다. 뭐냐? 제가 ADR 지금 계속 가져오고 있잖아요. 계속 과매수, 초과매수권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어제를 기준으로 하면 어제 코스피가 155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상대치로 보면은 사실 작년 올해 포함해서 제일 높은 수치까지 올라갔습니다. 매수가. 그러니까 거의 전 종목이 계속 상승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자로 해서 일단 140대까지 좀 내려왔고, 또 하나는 코스닥도 좀 올라갔다 내려왔지만 120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120대 위에서는 계속 과열권이에요. 그리고 우리 증시의 특이점은 미국이랑 좀 차이점이, 우리는 박스권이 굉장히 길어지는 형태가 항상 특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가 있냐? ADR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저 위에가 코스피, 밑에 코스닥인데 여기가 이제 과열권입니다. 위에 빨간 선이. 과열권 오면은 항상 박스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과매도로 다시 내려가요. 물론 과매도까지 안 내려가고 반등 나오는 경우도 등장합니다. 이렇게요. 하지만 대부분은 실제 종목 상승 하락 종목수 단위로는 조정이 발생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당연히 코스피 추종하니까 마찬가지로 가죠. 그럼 다른 말로 했을 때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 지금까지 올라갔던 이 업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쫙 올라가면서 쫙 끌어당겼던 업종. 산업재죠. 제가 이거는 공개방송에서도 이야기 드렸는데, 산업재는 지금 크게 3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조선, 방산, 원전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 추가로 뭐 전력설비 같은 것도 붙어 있는데, 전력설비는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랑 같이 움직이는 형태가 더 커졌다 보니까 산업재에 묵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재가 올라가는 타이밍에 어닝 시즌이 겹치면서 이제 소비재들, 화장품 같이 랠리가 이어졌죠. 피부미용 바이오도 포함입니다. 뭐 보툴리늄 독침 관련 기업들. 그럼 이런 쪽이 실제로 시장의 ADR이 올라갈 때 주도주로서 쭉 땡겨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이제 조정권에 들어갈 때 누가 내려가고, 다른 말로 하면은 상승 종목수 대비 하락 종목수가 많아지는 순간들이 올 건데, 뭐가 그럼 다시 치고 올라올 것이냐. 사실 이쪽이 한번 조정받을 때가 됐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조선, 방산, 뭐 원전, 화장품, 사실 원전은 조금 논외로 볼게요. 얘는 전력설비랑 반도체랑 좀 같이 가는 형태니까. 그럼 조선, 방산, 화장품, 피부미용 이쪽은 이전에 제가 어닝 시즌 출발할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어닝 시즌 되면 기대감이 쫙 올라가요. 그리고 실적 발표하면 세론 나옵니다. 우리 시장 특징이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쪽은 챙겨두면서 가셔야 돼요. 1차적으로는. 비중이라도 줄여놓고 수익 실현하면서 가셔야 되고, 그러면 내려온 다음에 올라갈 때 그럼 올라가는 업종, 소수 업종은 뭐가 될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제가 데이터 좋은데 못 가고 있는 업종 대표적으로 얘기한 거 있죠. 반도체. 오늘 바로 움직이잖아요, 같이. 그리고 노이즈가 풀려나가는 바이오가 지금은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목으로 좀 들어갈게요. 제가 이 명인들의 복귀에서도 많이 이야기 드렸던 애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도 센 대장들이 있습니다. 자, D&D 파마텍부터 비만 치료제는 오늘도 주인공이에요. 펩트론, 인벤티지랩.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ADR에 올라가는 폭과 조정 나오는 폭을 같이 이야기했을 때 이 바이오들은 어때요? 비만 치료제는 같이 올라간 애들이죠. 얘네도 조정 나와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얘네도 제가 계속 좋다 이야기 드렸죠. 특히나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저도 포지션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만큼 적극적으로 이야기 드렸었는데, 얘기했던 출발 지점 다 여기입니다. 다 올라갔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매력도를 느끼는 거는 거꾸로 하시는 겁니다. 다르죠? 제가 매주 이야기 드리는 게. 얘네들은 팔아야 되는 시점을 고려해야 되는 애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이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동안 좀 못 갔던, 모멘텀 좋은데도 못 갔던 애들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품목관세 해당도 안 되는데 같이 내려가 버린 알테오젠 같은 애들, 플랫폼 기업들, 신약 기업들, 대표적으로 볼게요. 뭐 유한양행 같은 기업들, 직접 생산도 안 하죠, 미국에 팔 때. 네. 이런 기업들을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고, 반도체 얘기 드리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실적은 꺾이지 않는데 좋은 애들, SK 하이닉스향. 얘네는 실적 관련해서 꺾인 게 없어요. 오히려 실적이 좋지.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PSK 홀딩스.
이수페타시스, 뭐 리노공업, HBM 수혜주들 계속 좋을 가능성이 높겠죠. 저는 지금 시장이 바뀌는 타이밍이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좀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드리는데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시간이 보니까 좀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섹터는 더 막 나누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힌트가 좀 많은 시장이기도 하고 좋은 애들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챙기기 또 좋은 시즌이기도 하고 또 다음 출발하는 애들에 어디 관심 둬야 되는지 봐야 되는 시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금, 주식 비중 관리가 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정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좀 못다한 얘기들이 있어요. 특히나 반도체 바이오처럼 좀 굵직한 섹터 말고도 작은 sek터 안에서도 기회가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 내일 좀 같이 분류하는 시간 가져가 볼 겁니다. 그래서 매주 월수금 드리고 있긴 합니다만 내일도 오후 4시에 김근우의 근본투자 제 유튜브입니다. 오후 4시에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만나 뵙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드리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명인들의 복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